안녕하세요. 모처럼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한 지 이제 2주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고용 24 들어가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구인 광고를 이제 알아보다가 하루에 한 두 군데 정도씩 꾸준히 이제 구직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오후 2시경, 3시경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집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다가 딱 놓고 이제 씻고 이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몇 시까지 가겠다는 문자를 드리고 도착해서 연락드리겠다 하고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해 봤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요. 저는 남동구에 살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서구에 있고 백범로라고 해가지고 가자동에 있습니다. 서구 가자타워에 위치한 전기공사 업체였는데 업체명은 아란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이쁘다. 그래서 준비하고 갔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집에서 불과 한 15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를 100m 앞에 놓고 옆에 이제 빈 공터에다가 차를 잘 파킹을 하고 잠시 말씀 묵상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가자타워 뭐 몇 층으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를 갔습니다. 가서 예정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는데 첫 대면한 느낌이 어떠한가 하면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대부분 제가 바로 좀 전에 다니던 그 회사도 3개월 근무했던 그 전장 부분에 전기 판넬 배선하는 전기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요. 그 개장공 하던 그 일을 하던 회사와 거의 느낌이 똑같아요. 느낌이 똑같고 딱 들어갔더니 막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 사다리 2단 3단 사다리가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지지대에 다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갔더니 그 모르겠어요. 전기하는 사람들의 습관인지 그 조용히 있을 때는 유행가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도 유행가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유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문을 열어주고 면접을 보러 위로 올라가세요 해서 그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들의 특징이 고가 높아요. 그래서 고가 한 글쎄요 한 6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계단을 놓고 해서 2층 위는 이제 오피스 형태로 쓰고 컴퓨터를 놓고 사무 공간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래층은 뭐 전기 관련된 뭐 자재라든지 이런 걸 정리 정돈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올라가서 딱 앉았습니다. 음료수를 한 잔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 500을 이제 따서 홀짝홀짝 마시고 자 이제 면접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무실에는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 전기 회사가 도대체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나 봤더니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주 영세한 곳이구나. 가족 경영을 하는 곳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냥 추측을 하면서 실제로 가봤는데
면접자가 상당히 보는 사람이 젊어요.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돼 보이는, 저보다 손 아래 사람으로 보였는데, 아무튼 아주 뭐 일에 열중을 하느라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콧수염이며 턱수염이며 이제 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수염이 막 덥수룩하게 이렇게 보기 싫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나 있어요. 막 거의 수염 길이가 글쎄 한 5mm 이상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일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면접을 보았죠. 그래서 딱 가서 처음에 하는 게 그 제가 그 구직 신청했던 그 이력서를 출력해 가지고 딱 펼쳐 보더니 이전 회사에서 뭘 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회사 뭐 전장 설계 업체에서 전기 내부 배선 작업을 했다. 뭐 충전기며 발전기 내부 배선 전선 그 작업을 했고 3개월 정도 일을 했다. 근데 회사를 왜 그만뒀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다. 일 양이 너무 많고 빨리 많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양산품들이고 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일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제대로 일을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직급 체계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물어보기도 못하고 해서 이래저래 그만두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뜸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어,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딱 이렇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치. 직장은 학교가 아니지.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듣고. 그래서,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전기를 배우신 것 같은데, 뭘 주로 하셨나요? 전기 기능사 관련된 걸 하셨나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뭐 이론과 뭐 실습 위주로 하고 자격증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직장을 연계해가지고 그 첫 정기 직장으로 구직까지 그렇게 한 게 맞다. 그리고 올해 1회차 전기기능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 분야로 이제 새롭게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이전 회사에서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전 정기 회사에서 제 몸값을, 제 가치를 터무니없이 떨어뜨려서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았는데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전에 제조업체에서 받았던 급여의 대략적인 정도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고 세후로 한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우리는 여기 회사는 주 6일 근무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책정되고 주 6일 근로로 알고 제가 구직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 6일 근로인데 보니까는 이제 신입이고 경력이 없으시니 월급을 300으로 맞춰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협의를 좀 하거나 하는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은 제가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짜고짜 본인이 그냥 300만 원으로 하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계속 듣고 있었죠. 듣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나올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고. 뭐야 이거.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이력서를 싹 접으면서 그만해도 된다는 그 제스처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우리 회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했죠. 갑자기 벙 쪘죠. 뭐지 이게?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고용24시에 이쪽 사측에서 사람을 구인 광고할 때는 주 6일 근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이고, 그리고 월급을 350에서 400만 원이고, 그리고 2명을 구인하는데 한 사람은 경력자인데 2년 이상 경력직을 원하고 한 사람은 신입을 원하는 건데, 구체적인 경력자와 신입의 급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월급 350에 400만 원을 그렇게 써놨을 뿐인데, 다짜고짜 본인이 300만 원으로 하자 하는 부분도 뭔가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받는 사람 입장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400만 원으로 하시죠 이러고.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일요일에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못 쉬고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회사 생활을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사 일이 많이 급하고 하면은 일요일에도 근무할 수가 있겠죠. 뭐 당직도 쓸 수 있고, 일반 업체라 그러면, 일반 회사면은 당직 설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설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차 타고 왔는데, 제 시간을 썼는데 다짜고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황당하면서 제 속에 있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짧게 한 1분 이야기 했나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회사가 많이 바쁘고 급하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일요일이라고 해도 나와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와서 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전기공사의 특성상 전국으로 다니면서 공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출장 갈 것도 염두에 두고, 혹여 뭐 지방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집을 떠나 있을 수도 있고 하다는 거, 그것도 감안하고 제 공사업체에 구직 신청을 한 것인데, 다짜고짜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은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뭔가 사람을 구인 광고를 할 때 그러면은 공고에 그 한마디만 쓰면은 허송세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구직 신청을 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넣었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은 그게 다 있거든요.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략 알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제 이력서나 이런 부분들을 일절 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 신입으로 쓰기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연락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느껴지고, 그리고 상당히 기분이 거북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전기 기능사 자격을 따고 어차피 이 앞으로 전기 분야로 먹고 살려면 특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현장 경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원튼 원치 않든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경력을 5년 이상, 길게는 한 10년까지 바라보고 현장에서 일할 각오로 전기공사 업체를 문을 두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두 해 하고 빠질 생각으로 전기공사 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이야기로 단칼에 잘라버리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걸을 수 있다면은 이렇게 빨리 걸러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음,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임금을 협의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뜻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예, 어, 신입이시고 아직 경력이 좀 부족하시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면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봐 줬으면 어, 좀 덜 그 심리적인 그게 있었을 텐데 다짜고짜 300만 원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박아 버리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음, 갑과 을의 논리를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참 씁쓸하죠. 씁쓸하죠. 에휴, 알게 모르게 본인은 갑이고 면접자는 을이 되는 것 그거는 참 건강하지 못한 구조이고 그리고 현실은 근데 그렇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를 오늘 면접을 보면서 느꼈고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본인들은 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라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나 아닌 것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당신네들이 정말 본인들과 함께 갈 직원을 진심으로 구인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들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구인 광고에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왜 일요일에도 그 박봉을 받으면서 휴일에 쉬어야 되는 날에 가서 일을 해야 되며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요일에 일하는 거는 어떻게 그 부분을 급여적으로 그거를 돌려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어요. 배려가 일절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도 해야 된다. 저렇게도 해야 된다. 가능하겠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런 태도들이 아주 공사업체에 대한 진저리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딱 처음으로 새롭게 구직을 신청하면서 어, 면접을 보았는데 이런 참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함에 있어서 기본 예의도 없고 그리고 경우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일방적인 이야기들만 주구장창하고 그러니까 면접자도 시간을 써서 그 자리에 나오지만 본인도 시간을 물론 쓰겠죠. 면접을 하고 있는 중에도 유행가 소리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런 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한들 뭐 회사에 아침 7시까지 와서 서로 만나서 공사 현장이 서울 강남에 있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짐차를 타고 같이 강남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가서 일을 하고 다 정리하고 와서 짐을 풀면 도착하면 한 6시 반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은 저와 같은 신입들은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봉이고 그리고 불리한 근로 여건이고 또 급여 조건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력을 어떻게든지 쌓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구조라고 한다면 과연 이 전기 공사 이 분야가 과연 비전이 있을까?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도 저는 뭐 사회에 나와가지고 회사도 많이도 옮겨 다녔죠. 지금까지 다닌 회사만 해도 다 합치면 한 10군데 정도의 회사를 다니면서 뭐 짧게는 6, 7개월 뭐 제가 길게 일한 곳은 한 3년 정도 일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만 해도 용접을 하고
타일 시공을 하고 지게차 기사를 하고 기계공 회사에서 중장비 조립을 하고 등등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퇴사를 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기공사 실무자 과정으로 4개월간 공부를 하고 전기기능사 취득 과정 취업 연계로 해서 이제 전기공사 분야로 전기 관련된 분야로 첫 직장을 잡고 일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4개월 차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드는 생각이 참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자면은 내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회사를 내가 지나갈 수 있구나,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 또 감사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월급 350만 원을 받아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근로 여건이고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심지어는 한 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회사일 수 있는데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감으로 해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회사를 내가 지나갈 수 있구나. 그러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고 저는 다른 곳을 알아볼 수 있으니 한편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뭐 속에서는 약간의 이 뜨거운 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드니까 좀 그런 게 있었지만 또 역지사지 바꿔 생각도 해보면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진작에 안 맞다고 이야기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죠. 예. 그 회사에 또 입사해서 한 며칠 또 한 몇 개월 일하면서 호송세월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면접을 보고 왔고 전기공사 업체의 영세 회사에 면접자의 외모라든지 그 면접 보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면접자의 태도라든지 면접을 보는 저 자신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전기공사 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구직자에게 아주 터무니없는 근로 조건 또 급여 조건을 본인이 그냥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또 일을 해야 된다. 급여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소한 설명은 해줄 아주 그냥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전기 분야에서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서로 대하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주 어디죠? 저 시장에서 볼 법한 그런 정말 천박한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겠죠. 참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만남의 복이 중요하구나, 출입의 복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오늘 면접을 보면서 느꼈고 하면서 느꼈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또 주일에는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 동안 열심히 일하더라도 주일에는 좀 교회 가서 좀 쉽시다. 주일 성수 좀 합시다. 일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일요일에도 그렇게 직원들 그렇게
일터로 불러냅니까? 참 이런 생각이 줄이겠습니다.